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세죠. 지역 문화센터에서 미술과 공예를 가르치며 살고 있어요. 그날은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평소 남편은 향수를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진한 우디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아마 회사에서 누군가와 악수라도 했겠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냄새가 계속 났어요. 남편의 셔츠에서 양복 재킷에서 심지어 머리카락에서도요. 저는 30년 동안 문화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남편의 옷을 들여다봤습니다.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여성 향수 특유의 달콤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남편은 58세에 조기 은퇴를 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대기업 임원 출신답게 규칙적이고 반듯한 생활을 해왔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산악회니 동창 모임이니 하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의심일 뿐이야.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이건 배신의 냄새야.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면도를 했어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해시태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 주에도 같은 자리에서. 발신자는 지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지인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지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만한 관계가 대체 뭘까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왔을 때 저는 태연한 척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냐고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동창 모임이었다고요. 몇 명이나 모였는지 물으니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외모에 신경 쓰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아무거나 입고 나갔는데 이제는 색깔까지 맞춰 입더라고요. 그리고 외출 빈도가 잦아졌어요. 산악회, 동창회, 골프 모임.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국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진 거였어요. 특히 주말마다 어딘가로 나가더라고요. 휴대폰 사용 패턴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쓰던 폰을 이제는 들고 다니면서 써요. 메시지가 와도 저 몰래 확인하고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 버릇도 생겼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설레는 표정이었거든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웬 설렘인가 싶었어요. 마치 20대 청년처럼 들뜬 모습이었어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수강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30년 부부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작은 GPS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기계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이 불안감을 끝내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산악회에 간다고 했어요.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까지 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세수하는 사이 재빨리 가방에 추적기를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저는 스마트폰으로 추적기 앱을 켰어요.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를 지나가더니 점점 멀어졌어요. 산으로 가는 길이라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편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빨간 점이 멈췄어요. 위치를 확인해 보니 도심 외곽의 미술관이었어요. 제가 아는 그 미술관이었어요. 왜 산악회를 간다던 남편이 미술관에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미술관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미술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미술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술관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만약 남편이 정말 혼자 있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입장료를 내고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1층을 둘러봤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미술관 직원이 알려준 뒷정원이 있다고 했어요. 뒷정원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해시태그 뒷정원에서 본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남편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자를 자세히 봤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저에게만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덜컥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여자도 놀라서 일어섰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30년 부부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서둘러 다가오면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었어요. 남편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나 싶었어요. 발걸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 문자를 보낸 지연이 바로 그 여자일까?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거실, 똑같은 가구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이 집에서의 30년이 다 거짓이었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 잠든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은 문화센터에서 정기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수강생들 앞에서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한 수강생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수강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며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수강생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증거도 확실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때문에 버텨야 할까요? 그 수강생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타인의 눈물 속에서 제 인생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조언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수강생을 위로하면서도 제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수강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저도 저 수강생처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딸에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30대 초반인데 부모의 문제로 고민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수강생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을까? 남편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미리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그 수강생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지냈거든요.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하게 지내는 게 한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 추적기로 확인한 위치 정보들,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에서 이런 배신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거든요. 추측이 아닌 진실을요. 우연히 만난 옛사람이야.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잊었던 청춘이 다시 살아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당신의 청춘은 내 청춘을 짓밟고 세워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아온 내 시간은 뭐였어요?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옛사람이라고 했으니 분명 첫사랑일 거예요. 그 여자가 한지연이죠. 남편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은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3개월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의심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따지고 변명하고 울고 소리치고. 3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시태그 7장.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었어요. 한지연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에게서 들은 정보로 그녀가 일하는 갤러리를 찾아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갤러리였어요. 평일 오후에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한지연이 데스크에 앉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관리를 잘 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일반 관람객인 척했어요. 전시 작품들을 둘러보면서 한지연을 관찰했거든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왜 매력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지연이 전시 설명을 해주겠다고 다가왔을 때 저는 정체를 밝혔어요. 박선영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더니 한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죠.
내 남편을 놔주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아니면 이 증거들을 당신 가족과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지연이 창백해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관람객들이 있었거든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갤러리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우린 그냥 잃어버린 청춘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청춘은 내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즐겼던 시간 동안 저는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지연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들켜서 곤란한 상황이 된 게 미안할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저는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든지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갤러리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한지연이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불안해하는 건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련하면서도 쓸쓸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한지연에게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며 울부짖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며칠 전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과 원고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제목은 내 삶을 그리다였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문화센터에서의 경험과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딸이 집에 왔어요. 상황을 알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문화센터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 수강생이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다고 알려왔어요.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조언이 힘이 됐다고 고마워했어요. 저도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계획들이 하나씩 구체화됐어요. 문화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것, 개인 작업실을 만드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모든 게 설레었어요. 한지연은 결국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연락 왔어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저는 별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55세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아직도 제 앞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채워나가고 싶었어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었지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지켜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어요. 남편이 떠나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문화센터 수강생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수업도 더 재미있어졌다고 했어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한 그림만 그렸는데 이제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다는 걸요.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였어요.